심장의 혈관이 막혔다, 또 우리 뇌혈류,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생명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비복근입니다. 기본적인 달리기라던가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 말고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근육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머리가 잘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이 흔히 나 요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혈액순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혈관이 막혀가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혈관이 막히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혈관은 일종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로 안에 지나가는 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물이 바로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통로와 물, 그러니까 혈관과 혈액은 우리 몸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있을 거고, 손, 발, 다리, 장기에, 전신에 분포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분들이 다 혈류를 타고 이제 전신으로 순환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힌다는 것,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특정 부위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거나, 그러니까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굳어지거나, 혹은 이 통로를 지나가는 물에 해당되는 혈액이 맑지 않고 더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끈적해지는 액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 중 한 가지, 혹은 딱딱해지는 것과 물이 끈적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혈관이 막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혈관이 막히는 증상들이 손이나 발 같은 데에 생겼을 때는 이런 손저림, 아니면 손발이 창백해지거나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를테면 심장의 혈관이 막혔다. 그렇게 되면 심장의 혈관이 흐르지 않으면서 심혈관 질환, 그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뇌혈류, 그러니까 뇌혈류가 막히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로 생명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과 뇌혈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다들 하시죠. 다들 한 번씩 선생님께서 혈당이 조금 높으시네요,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이때는 식단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혹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수치가 많이 높으셔서 약을 드셔야겠어요,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아마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사실 초기에 웬만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이라는 건 우리 몸 전신에 분포하고 있고, 한 가지 갈래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굉장히 나뭇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혈관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 혈관에서 흐르는 혈류순환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위 혈관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이거를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위 혈관들이 이렇게 보상작용을 통해서 혈류순환을 도와주다 보니까 증상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거나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께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는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시기도 하고요. 간헐적으로 심장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던가 하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혈류순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혈관이 좀 막혀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정말 혈관이 막혀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질환 자체가 오래되고 증상이 중증 이상인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심장이나 뇌에 발생했을 때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즉시 바로 이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게 어디서든 막힐 수 있는데, 이게 뇌에서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혈관에 발생한 염증들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주위 장기나 아니면 특정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부위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되거든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손발이 좀 저리거나 아니면 좀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팔과 다리와 같은 심장에서 먼 부위에 좀 미세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몸의 중심부 자체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가슴 부위에 좀 통증을 느낀다거나 숨이 벅차거나 혹은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한 게 아닌데 불안하고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다 보면 약간 전신적으로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피곤함뿐만 아니라 뭐 간헐적으로 좀 어지럽거나 눈이 예전보다 좀 침침해진다던가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게 한쪽으로 약간 마비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면부, 그러니까 내가 왼쪽 혹은 오른쪽 얼굴이 감각이 좀 이상하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오른쪽이나 왼쪽 팔다리 자체가 조금 움직이는 게 불편해진다던가 이런 식의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는지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이걸 분해해서 각각 성분들을 이제 몸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 음식을 분해하고 나서 이 미세한 영양소들을 혈류를 통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혈류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양소들이 제때제때 이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을 자꾸 끈적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과도한 당 성분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지방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맑았던 혈액을 계속해서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혈류순환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다른 약이나 치료법들보다도 평상시 생활 습관이거든요. 내가 이미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약을 먹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류순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혈당만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도 혹은 이런 질환이 없을 때도 평상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생활 습관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혈액순환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움직여줘야 혈류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달리기라던가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전신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전신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혈류순환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이고요. 당연히 심장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면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비복근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이제 장단지 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육이 주로 땅땅하게 뭉치고 또 뭐 좀 잘 붓고 보종이 있고 심한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혈류순환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전신을 돌고 나서 이 혈류들이 이제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류가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폐순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폐순환을 통해서 이 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쉽게 말해 깨끗한 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심장을 나와서 전신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류는 심장에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전신을 순환해야 하죠.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류순환에서 심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 다리의 혈류순환에서 심장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데 팔보다는 다리에서 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위로 올라오는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던 혈류도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가 잘 붓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죠. 누구나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이 됐을 때쯤 다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부어있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내려갔던 혈류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단순히 붓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나아가서 손발이 찬 수족냉증도 발생할 수 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혈관이 많이 막히게 되면 혈류가 끈끈해지고 이 부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위의 혈류순환이 아예 차단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지정맥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아리 겉에서도 혈관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증상들이 제때 조절되지 못하면 단순 팔다리 같은 말초 증상이 아니라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뿐만 아니라 뇌혈류 감소 아니면 심장혈류 감소 이런 식으로 전신 혈류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로, 혈관의 염증,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근육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발 들기 운동인데요. 한발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서 나머지 전체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동작 자체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한 발로 서서 까치발을 들듯이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발 들기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당한 넓이로 발 넓이를 두시고 제가 왼발부터 해볼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균형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왼발에 이제 발 뒤꿈치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몸을 올리고 여기서 5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려오고 자 이제 오른발로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걸 5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올렸을 때 5초 이상 10초 정도까지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 중에 이 비복근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래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붓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아래에 고여있던 혈류를 개선시키고 또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또 평상시에 자극을 잘 주지 않는 종아리 근육을 인위적으로 운동을 시킴으로써 이 종아리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좀 서 있는 게 어렵다 혹은 좀 앉아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는데 다리 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떠는 게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문화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리를 떨게 되면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하지에 있는 전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혈류순환이 굉장히 좀 촉진됩니다. 그래서 보기 싫기는 한데 이게 본인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는 다리를 떠는 게 좀 도움이 돼요. 밖에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뭐 집안에서 혼자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일하실 때 앞에 가림막이 있는 좀 책상이라던가 이런 환경에서는 다리를 떨면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비복근을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하면 의자 끝에 약간 좀 걸터 앉고 원래는 이렇게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앉잖아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땅에 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발끝을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이걸 족배 굴곡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잠깐 발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지금 뒤쪽에 종아리가 굉장히 당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걸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거나 체중을 지탱하는 것도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다들 할 수 있으시죠? 이거는 왜 도움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은 좀 몸이 따뜻해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처음 72시간 이내에는 차가운 아이스팩을 좀 진행하고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회복을 위해서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함이거든요. 종아리 근육 그리고 전신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몸이 차시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반신욕을 하게 되면 하체뿐만 아니라 전신에 긴장됐던 근육이나 관절도 이완이 돼서 풀리게 되고요. 좁아졌던 혈관도 확장되면서 혈류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걸 너무 막 무리하게 사우나를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온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만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반신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죠. 사실은 앉아있는 자세 자체만으로도 우리 혈류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 그래도 나쁜 좌식 생활에 다리까지 꼬게 되면 척추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골반 틀림까지 발생하면서 하지 혈류순환도 저해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좌식 생활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앉아 계실 때는 너무 장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을 푸는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앉아있을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앉아있을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몸이 점점점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목이나 거북목도 생기고 등도 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는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등받이 자체에다가 붙이시고 앉으셔야 되고 시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정면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듯이 보셔야 돼요. 혹은 이런 식으로 살짝 위를 보셔도 좋습니다. 모니터 받침대를 쓰거나 아니면 책을 볼 때도 독서대 같은 걸 써서 항상 시선이 이렇게 살짝 위를 보게끔 해주시고요. 어깨를 너무 이렇게 억지로 필 필요는 없고 허리를 좀 피려고 하시면 좋아요. 허리가 뒤에 어느 정도 좀 곡선, 전만 자세가 유지되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 있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거 말고 방바닥에 많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 다리를 하는 것도 허리 자체에도 무리가 좀 많이 오게 되고요. 혈류순환에도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땅바닥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줘서 자주 일어나서 좀 걸어 다니시거나 혹은 이런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시는 걸 많이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비복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복근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이나 관절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말고도 많이 좀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런 복부에 있는 코어라던가 아니면 등 부위 근육들, 엉덩이 근육 같은 곳들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체력이 되신다, 운동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라던가 아니면 헬스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내리는 동작을 하는 랩풀다운이라는 등 운동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등 근육 운동하시는 거, 또 복부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막 복근을 너무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복직근이나 복행근 같은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너무 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목어깨에 위치한 상부 승모근이나 아니면 흉쇄유돌근 같은 근육들, 이런 데들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충분히 해줘서 이완을 시켜 놓으면 단순히 비복근 운동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전신 근육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조절이 되면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 혈류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또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해야 이런 근육들이 잘 이걸 섭취를 해서 다시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하나의 운동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운동인 종아리 근육 운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활동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복근 운동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어려우실까봐 이걸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앉아서 하는 뭐 다리 떨기
있다던가 혹은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신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의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혈액순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해서 꼭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